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네. 2부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네. 바로 하죠. 스토리는 어땠나요? 전 제목이 갑자기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네. 약간 중의적인 표현으로 베이비를 베이비라고 했나? 이런 느낌이. 베이비? 왜 You are my baby 할 때 그게 또 내 아가야가 아니라 그 연인에게 하는 말처럼 그래서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가 누구냐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려고 했나? 그래요? 전혀. 근데 브리짓 존슨의 전혀? 베이비가 그 베이비 대상이 남자란 소리예요? 뭐 그런 건가? 근데 그게 됐어요? 아니? 전혀? 근데 그게 아니면 왜 베이비라고 했지? 브리짓 존스 아기를 낳다 이렇게 하면 너무 옛날 영화 같구나. 진짜 나이. 근데 브리짓 존스의 다이어리니까 베이비라고 해야 되겠지. 브리짓 존스의 일기가 아니었구나. 네,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였잖아요. 그렇죠. 네. 브리짓 존스 존스 다이어리. 베이비지 뭐. 브리짓 베이비. 그렇구나. 자, 뭐지? 전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애를 낳는 얘기인데 네. 베이비 하니까 너무 뭐랄까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대놓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굳이 그걸 왜 영어로 하지? 브리짓 존스 드디어 아기를 낳다. 파이널리. 브리짓 존스 엄마 되다. 오히려 더 만약 그런 제목이었으면 우리 엄마도 가서 봤을 것 같은데 옛날 영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1편, 2편하고 비교했을 때 이야기의 기승전결은 괜찮았어요? 황 대리님, 로커의 신 우리. 그래요. 로코의 신, 멜로의 신. 네. 워킹 타이틀의 그래요. 아들. 본 것도 별로 없는데. 워킹 타이틀의 아들이니까 워킹 서브 타이틀? 진짜 오늘 드립이 좀 형편없는데? 내 캐릭터야. 사실 그러니까 분량 채우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던지고 있어야지. 네, 1, 2편은 잘 기억 안 나고요. 정말 아무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고 고스트바스터즈 리부트 할 때 거의 메인 플롯 똑같이 가져가면서 바꿔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의 구성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휴그랜트가 좀 그리웠고 사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잭 퀸트로 분한 이제 패트릭 댐시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별로 안 익숙해서 좀 더 뭐랄까 이 콜린 퍼스랑 저항으로 겨눌 만한 그런 매력적인 남자면 내가 그래요?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던데. 그래요? 저는 전 나중에 그 애기도 그 사람 애기였으면 하고 바랬거든요. 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 아닐 거는 같았는데 저는 그 백만장자 억만장자 그 사람 애기였으면 좋겠다. 그래요? 걔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약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는 좀 더 매력이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래요? 좀 콜린 퍼스랑 좀 약간 장으로 겨룰 수 있는 그런 배우가 했으면 내가 남자지만 좀 더 이제 브리짓 존스에 몰입을 해서 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은 드네. 아닌데 저는 오히려 전 너무 충분히. 잭에게 마음이 기울기 너무 쉬울 정도로 잭이 났던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오히려 마크 다시. 마크 다시가 너무 비호감이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기랑은 별로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97%, 8% 그 적합도 체크할 때도 그게 확 마음이 가는 게. 훨씬 더. 그래, 너를 힘들게 하는 애고에는 얘랑 잘 맞잖아. 그게 원래 컨셉이에요. 원투가 그랬잖아요. 콜린 퍼스가 이게 변호사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날카로운, 약간 차가운 이미지고, 그 달달한 이미지 누가 했겠어요? 휴그랜트가 했겠죠. 그 이미지 그대로 온 건데, 휴그랜트가 계속 생각나니까. 좀 더 달달한 사람이 하면. 휴그랜트에 비해서. 네. 저는 오히려. 원래 구도 자체가, 이 이야기 구도 자체가 그런 거니까. 휴그랜트가 전혀 생각 안 나고. 네. 거기를 대체하고도 남는 약간.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배우가 안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달달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기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하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 아이, 오, 그래요. 야, 보석을 만난 느낌이 좋다 그래, 나 싫었어. 그게 그러니까 황 대리님이 지금 약간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말하면서 꼬이고 있는 것 같아. 훨씬 더 달달하게 했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달달하게 못하겠고 나는 마크 다시처럼 멋있는 사람이 좋아. 뭐 이런 느낌? 내가 마크 다시 같아. 그래, 오빠. 난 그런 놈이야. 네가 한 말해도 나에게 자웅을 겨룰 수 없어. 막 이런 느낌인데. 마크다 씨는 좀 약간 실망했어요. 저는 그래요. 이번 편 보고. 깝깝하잖아요. 약간 좀 멋있더만. 좀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1, 2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3편 보면서 좀 깝깝했던 게 저는 약간 이 영화에서 희한하고 실수를 조금 터뜨린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비가 오는데 가방이 잃어버리잖아요. 네. 얘가 네. 브리짓 존스가. 네네. 그러니까 얘가 정신이 막 없잖아요. 네. 이 말 저 말하고. 네. 거기까지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얘가 비 오는데 막 뛰어요. 네. 그 만삭인데, 그러니까 만삭인데 얘가 굳이 걸어가서 마크 다시 집에 갔다가 전처와 제외하는 거 보고 다시 또 걸어오고 막 이런 걸 자주 보여주거든요. 저는 네. 그게 좀 불편했거든요. 저는 제일 상황이니 뭐 그랬다 네. 치죠. 근데 만삭의 임산부가 저렇게 비 오는데 뛰어다닐 수 있고, 그 제가 저걸 뛰면 지가 아기를 소중히 여기는 건지, 이게 플롯상 거길 가야 되니까 거의 가는 뭐 건지. 지금 여성 인권에 이게 성공장이야. 상 줘야 돼. 여성 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아니죠. 이게 전혀 영화가 그렇게 갈 거라 생각 안 했지만, 네. 저러다 얘가 유산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태아의 건강까지 아니 생각하면. 그 정도 산딸에는 유산되기가 어렵죠. 뭐, 그쵸. 맞네. 나 봤어. 그래. 맞네. 그치, 만삭인데 이미 이제. 유산은 어렵고. 저는 그 똑같은 장면에 좀 다른 걸로 이상했는데, 야, 이 최근에 비 뿌리는 것 중에 이렇게 덜 뿌리는 데가 있었나. 그래요? 보이죠? 앞에만 비 뿌리고, 뒤에 뭐 또 걸어다니고. 근데 거기서 연결돼서 걔 집에 왔는데 이제 집 열쇠를 못 열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한테 혼잣말을 하잖아요. 이 상황을 내가 잘 할 테지만 지금 답이 없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마크 다시가 이렇게 쫙 걸어와요. 세상에 백마탄 왕자는 없어라고 얘기할 때 쫙 걸어오는데 막 멋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마크 다시가. 그러니까 뭐 지금 갑자기 혼자 막 삐졌다가 집에 찾아오는 거잖아. 밤에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찾아오는 건데 그게 마치 아다리가 잘 맞은 거잖아. 하필 얘 가방 잃어먹고 집에 못 가고 있을 때 와가지고 백마탄 왕자처럼 느껴지게 그냥 온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참 깝깝한 애고 별도 만드는 애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에서 여주인공마저 걔를 백마탄 왕자처럼 보니까 물론 그게 이제 앞에 하나 뿌려놓은 거는 얘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리 한다 로 이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여주인공이 제한테 지금 뻑 가는 게 정황상의 어떤 근거로만 있는 게 저한테 마음이 안 갔어요. 사실 뭐 그것만 딱 떼서 보면 그런데 시리즈 자체가 항상 막 내 자리가 막 우당탕탕 막 좌충우돌 막 실수하다가 항상 가장 최악의 모습일 때 아니면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그때 이렇게 뭐 백마탄 왕자처럼 계속 오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시리즈니까 그렇죠. 뭐 그 플러스 그대로 갖고 간 것 같은데 그게 뭐 좀 불편할 수 있다면 이제 임산부니까 뭐 좀 거기서 야 임산부 가지고 이렇게 돼? 뭐 이런 생각이 하려면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리고 마크 다시에게 좀 그 부분이 조금 별로였다면 그리고 그 잭 있잖아요. 잭 퀸트. 잭이 프로포즈 하잖아요. 프로포즈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아, 네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리고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근데 혼자 이렇게 차창 밖을 보는데 그때도 브리짓 존스가 자기 집에서 걸어 나와요. 그래서 마크 다시 집으로 찾아갔다 전처랑 있는 걸 보나? 하여튼 그 장면이 연결되는데 그래서 차 한번 쓱 지나가고 차에 칠 뻔한 것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 근데 임산부가 어쨌든 걸어서 싸웠어. 걸어서 나가면 그런데 지금 잭이 자기가 상심했어. 그래서 저 창밖에 지나가는 메트로를 보면서 쟤를 그냥 가게 냅둬?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때까지 잘 싸우던 얘의 멋있고 젠틀한 이미지가 갑자기 너무 기능적으로 지금 끽 헤어지게 만드는 그 뒤로 연락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현실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남자 배우의 그 캐릭터 자체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저는 그냥 그 판타지가 옛날에는 어땠나 싶은데 지금은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좀 변했나 보다. 내 취향이 확실히
그 워킹 타이틀류의 네.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네. 왜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영화의 이야기 자체가 네. 기승전결이 명확하고 네. 뭔가 깔끔하게 해피엔딩이고 네. 뭐 제가 좋아하는 그걸 다 가졌잖아요. 네. 근데 저는 보면서 놀랐어요 이번에. 아 이게 내가 전형적으로 그냥 그래서 네. 나는 좀 영화를 깊이 있게 보기보다 그냥 즐기려고 보는 사람들 입맛에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아 내가 많이 변했나 보다. 아니 근데 이 전작이 이렇게 엄청난 흥행을 했지만 근데 이게 뭔가 대중적인 코드 때문에 흥행했다기보다는 뭔가 여성의 판타지를 확실하게 채워주는 부분 때문에 흥행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남자가 보고 사실 잘 감정 몰입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로지 여성의 판타지. 나 몰입했는데? 그래요? 되게 대단하네. 여성의 판타지를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고 또 뭐 이번 편뿐만 아니라 뭐 전작을 다시 본다고 해도 저는 비슷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설정 자체가 이제 이번 편은 이제 나이든 노처녀를 좋아하는 백마탄 원장님 2명인 거고 이전에는 이제 살찌고 좀 못난 여자의 판타지를 채워주는 그때 당시에 젊고 정말 잘 나가는 또 백마탄 원장님 2명이 판타지를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 사실 뭐 이것도 뭐 재밌게 남자가 본다면 보겠지만 근데 목표 자체가 우리 좀 여자들의 판타지를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좀 몰입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뭐 지금 다시 이 시기에 2편 1 봐도 뭐 비슷한 감성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근데 이제 거의 캐릭터는 비슷하니까 그때도 남자가 네. 그 이제 캐릭터별로 두 캐릭터가 네. 뭐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상한 바람둥이 그리고 한쪽은 뭐 무뚝뚝하고 뭐 하지만 나름대로 진정성은 있는 네. 뭐 이런 게 한 여자를 두고 두 사람이 이제 막 다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지는 않고 그냥 정말 네. 기능을 하는 캐릭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성격을 부각해주기 위한 장치들의 그런 성격으로 나오는 게 사실 있을 수 없는 네. 네. 판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냥 기능만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캐릭터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보는 게 이제 바뀌었다는 게 더 바뀐 것 크게 같아요. 느낀 아니면 거죠. 뭐 이제 좀 뭔가 브리짓 존스도 뭔가 좀 주도적인 모습으로 뭔가 이야기와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좀 더 성장한 캐릭터로 나왔으면 오히려 지금 시대에 좀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너무 옛날 플롯 그대로 그 캐릭터 설정 그대로 갖고 오니까 약간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올드해져 버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전 브리짓 존스는 좋았어요. 오히려. 근데 이 남자 둘을 좀 소비하는 방식이 좀 너무 그냥 편한 대로 갖다 썼다. 아, 그렇죠. 왔다 갔다 너무, 하니까. 네. 예. 네. 그냥 뭐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얘기들도 거기에 연장선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뭐 그래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럼 중요한 얘기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누구 애냐 그리고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 그리고 자기 애가 아닌 걸 아는 남자와 여전히 사랑할 수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뭐 당연히 둘 중에 누구도 선택을 안 하거나 아니면 완전 새로운 대안의 가족의 형태를 제시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봤나 봐요. 야. 근데 콜린 퍼스 마크 다시와 결혼하고 마크 다시의 애잖아요. 그래야 더 이상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완벽한 마무리인 건 알겠어.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지만 이게 그냥 팬시한 영화로 끝나지 않고 그 중간에 엠마 톰슨이 분한 여의사와 한 대화들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생각거리를 요즘 시대의 생각거리를 던져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깝깝한 마크 다시는 사실은 여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시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하면서 막상 자기 여자 아플 때는 못 오고 그러면서 자기 여자에게 너무 잘하고 싶은 자기에게 화가 나서 자기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 여자에게 화를 내는 이 전형적인 여자가 이해 못하는 남자의 이런 거, 뭐 남자가 깝깝해하는 여자에 대한 억하심정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좋았는데 마지막 엔딩은 최선의 마무리, 뭐 정답, 뭐 이렇게 끝나니까 네. 시리즈가 이렇게 끝나는 건 한 발 더 간 느낌은 드는데 내가 뭐 여기서 그렇지 뭘 기대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쉽다. 근데 그 영화 안에서도 그냥 유머 코드로 얘기했지만 아까 일부에서 차마 못했던 얘기가 이제 왜 지금에서 이 영화가 나올 수가 있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냥 그 유머 코드가 유머 코드로만 치부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시퀀스냐면 그 브리짓 존스가 이제 대리모냐고 게이 커플의 대리모로 설정해서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 대한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브리짓 존스로 가져가는 이야기는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 형태는 취하되 사실 이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 다양성과 대한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에서 이 영화가 다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갔을까요? 대리가족, 대한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마지막에 엔딩에 결혼할 때 키스하는 장면이, 그 게이 커플이 나오고, 할아버지 커플. 할아버지 커플, 굳이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막, 처음엔 그 전까지만 약간, 농담조로 사용되던 것들이 거기선 진지해. 정색하고 진지하고, 여권 신장의 앞장서는 마크 다시의 모습도 그냥 그렇게 설정된 것 같지가 않고, 정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영화가 세팅된 거겠구나. 같지만 그 얘기를 너무 전면에 해버리면 촌스러우니까 이거를 서브에 깐다고 깔고 메인 플러스로 브리짓 존스 이야기를 가져가지만 사실 이 영화가 지금 이 시기에 나왔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큰 틀에서는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요 즈음에 나오는 영화들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지금 되게 같은 의미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서 되게 기대도 하게 됐는데, 너무 똑같은 부분이 있다. 아니면, 비슷한 익숙함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게 좀 안 들어맞았다. 이게 완전 반대되는 말인데, 사실, 같은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하게 사람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게 요것도 넣고 익숙한 것도 넣자. 익숙함과 새로움, 진지함과 가벼움을 잘 버무려 놓으려고 했는데 항상 근데 그런 게 조금씩 패착이 되더라고요. 영화들에서. 다 맞추려고 하니까 각각의 상황에서 아쉬운 게 좀 발생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탁 깔린 질문 하나 드리면 이런 상황이면 두 분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브리짓 존슨이라면? 내가 둘 중에 한 명이라면. 남자라면. 이런 경우에. 둘 다, 내 애였으면 좋겠는데. 누구 애인지는 모르고. 이런 상황이 딱 처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한번 넘어가긴 하잖아요. 처음에 검사하면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얘가 안 한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나와버리잖아요. 그 장면은 좀 좋았거든요. 검사를 하면 밝혀질 텐데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할까? 그 이유를 되게 쉽게. 근데 그게 그냥 무서워. 그리고 진짜 의사한테 정색을 해요. 그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유산에 확률이 있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팍 나와버렸는데 그때부터 제가 엄마구나. 지금 이 애 엄마구나.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넘어가셨어요. 근데 좀 한참 영화를 보고 거의 끝쯤에 둘이 동시에 옆에 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잭이 코를 맞아요, 주먹으로. 브리짓 존스한테. 그리고 갑자기 둘이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꺼지라고. 얘네가 쭈뼛쭈뼛해서 둘이 같이 나가요. 근데 갑자기 가지 말라 그래요.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전 이상하게 그 장면이 그 브리짓 존스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라고 여러 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뭘 느껴야 되는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지. 이 여자가 나가라고 해놓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얘네가 있는 게 좋은지 나가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는 말도 계속 하면서 그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그때 정말 당혹감을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요? 네. 내가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아니고 내가 그냥 1처 다부죄의 한 명의 남편이 아니고 그냥 1부 1처제의 한 명의 남편이더라도 저렇게 말하는 만약에 아내 앞에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당황스러움이 그냥 당혹감이 확 느껴졌어요. 현실적으로. 애를 낳으세요. 그래요. 애를 낳으면 그거보다 더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지. 제가 잭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혜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렇게 변해. 그 마크 다시는 쟤 왜 저래? 이렇게 다 이해 안 가던 행동들이 사실은 아쉬웠던 부분이 거기서 그냥 좀 다 까먹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 얘도 마찬가지다. 얘네도 인생 살아보면서 이런 일 지네 처음인데 지들도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막 되짚어 보니 이 영화의 주제가 어쩌면 지안니
그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네. 삼자대면 했을 때 네. 당황스럽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너와 애를 위한 선택을 해라. 우리 여기서 그건 다 동의해야 되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신사적으로 동의되잖아요. 이 네. 삼자 간에. 네. 내가 진짜 원나잇을 했더라도 저렇게 말할 수 있겠다. 내 가능성이 만약에 1이라도 있으면. 네. 이거 마크 다시처럼 굉장히 기분 상할 수도 있겠다. 네. 뭐 그런 어른들의 당혹감, 그리고 어른들이 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우리도 몰라라고 말하는 영화인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다. 한 2발짝 정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큰일 났네. 그래서 앞에 막 이상한 장면들이 다 까먹어졌고, 그래서 야 어른들도 이 삶을 사는 건 처음이고 당혹스럽겠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네. 우리의 원나잇으로 애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네. 다른 사람도 있어서,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어떻게 합니까? 검사하자. 그렇겠죠. 검사하자. 검사하자. 사실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네. 질이 멸렬한 문답이 이어질 수 있죠, 사실. 뭐, 그러면 내가 얼마씩 대주고 어떻게 하고, 뭐, 생활비, 그 사람은 얼마 버냐, 뭐, 이거 해줄 수 있대냐. 근데 좀 새로운 모습을 본 거는 그거였어요. 브리지 존스 그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뭘 기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약간 그런 당당한 모습에서는 네. 좀 약간 멋있더라고. 그쵸. 멋있다고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억만장자한테. 돈 뜯어내는 뭐 기대하는 건 게 아니니까. 아니고, 네. 말은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게 다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뭔가 브리지 존스로 가지고 하는 이제 상징성 있잖아요. 그냥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뭔가 지금의 뭐 대한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족 형태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영화로 저는 다가와가지고 뭐 그냥 좀 그렇게 이해했던. 전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네. 그 부분 하나는 되게 좀 아쉽더라고요. 뭐요? 그 남자, 억만장자. 네. 한테 조금 더 현실성을 부여해 줄 수는 없었을까? 그 남자가 브리짓한테 그렇게 헌신적으로 반해가지고 빠져서 막 하는 것 자체가 뭐 세팅은 있기는 있어요. 맞아요. 이해가 잘 안 맞아요. 되더라고요. 공감도 안 되고. 원래 그 사랑을 공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앤데 이 브리지 존스는 자기한테 자기 인생에 유일하게 정말 아닌데 공식 확률도 높았는데. 확률이 그치. 근데 난제가 된 게 네.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어떤 장치를 해서 마크가 떠나게 만들어 놓고 자기 명확한 답을 알고 지금 프로포즈를 했는데 네. 삐꾸나잖아. 여기서 풀 수 없는 난제가 된 거지. 97%고 얘는 8%야. 그리고 마크는 지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떠난 거고. 네. 나랑 같이 살자. 난 상관없다. 너랑 같이 살면서 얘랑 같이 살면 된다 했는데 사랑은 그렇게 계산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하고 애가 가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얘는 지 알고리즘이 안 통하는 거지. 사실 거기서도 브리지 존스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하네요. 그죠? 그럼 공식으로 나오는 자료보다 훨씬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 의견을 반대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냥 콜린 퍼스한테 가니까. 그치. 그런 근데 그게 주도권이 있네. 브리짓 입장에서는 그게 괜찮은 스토리인데 네. 잭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김프로님 의문도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남자가 거기서 처음 만나가지고 진흙탕에서 일으켜줬는데 사실 보면 첫눈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 스타일이다. 좀 나이가 들긴 했지만 내 스타일의 여자다. 그래서 좋았는데 그냥 가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룻밤을 보냈는데 사라졌고. 그리고 뉴스에 들어왔더니 PD로 있는데 뭐 오당탕 하고는 그냥 또 가고. 그래서 좋다. 그거는 사실 되게 조금씩밖에 안 만났으니까 결국엔 그냥 첫눈에 이미지에 반한 거밖에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 부을 만큼의 동기가 되나? 그 저는 사실 그걸 우리가 만약에 만났다면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막 사왔잖아요. 이것저것 막 사왔잖아요. 그래서 야 저게 저렇게까지 저게 참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는 저렇게 일종의 단계 자기가 저렇게 단계를 밟아서 자기가 예상한 반응을 확인하는 것에서 느끼는 어떤 희열, 일종의 역할놀이나 게임이 이제 클리어되는 느낌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애인가? 나중에 그거에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헌신적인 그냥 남자야. 차라리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너드 캐릭터가 나왔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변변하게 사랑을 해본 적이 없고 본인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숫기 없이 막 있는데 이런 경험을 있어가지고 자기가 확 빠져들었다라는 캐릭터는 모르겠는데 너무 훈남이야. 그렇죠. 이 캐릭터는 거기서 거의 그거죠. 완벽에 가깝게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딱 전형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냥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뭐 이 캐릭터인 거죠. 근데 헌신하면서 근데 뒤에 조금 그런 게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배웠잖아. 요가 이 호흡을 하면서 하면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다. 요런 거의 정답에 가까운 충고가 지금 브리짓한테는 듣지 않고 10년을 같이 세월을 보낸 얘가 그냥 무뚝뚝하게 진심에 담아 얘기하는 게 브리짓한테는 더 힘이 되고 뭐 이런 걸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건 여자 감독이라서 그 남자들 간에도 그 어떤 미묘한 찌질함이 있잖아요. 눈에 띄는 쉬운 전형적인 캐릭터 말고 억만장자에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 근데 캐릭터로. 결정적인 그 장면이 있어요. 네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아닌 채로 태어나면 어떡할 거냐 했을 때 애가 포기하잖아요. 약간 그런 면에서는 그게 좀 발현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태세 전환이 갭이 크니 앞에 거가 갑자기 확 이렇게 그 보니까. 앞에 것까지가 좀 약간 이상한 느낌? 사실 뭐 여기 나오는 남자의 성격과 캐릭터는 영화에서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아니죠. 그렇지.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극찬한 수많은 마초 영화들과 뭐 느와르에 나오는 그 인형 같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잖아요. 뭐 그렇게 사용된 게 아닌가.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황대리 말에 동의하는 게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사실 정확하게 그 대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엠마 톰슨이 분한 여의사가 처음부터 다 꿰뚫고 있잖아. 이런 시츄에이션 많고 자기도 심지어 미혼모로 애를 키웠어. 혼자 키웠나? 혼자 애를 이혼하고? 낳았지. 애를 낳고. 그래서 초음파 사진 보여주는데 이제 남편들 바꿔가면서 오다가 혼자 와가지고 초음파 사진 만삭이고 이제 애를 자 한번 볼까요? 잘 크고 있네 하고 있는데 브리짓이 침울하게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빠 없어도 애 키울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런 대사가 있었나? 기억도 안 나. 아빠 없어도 애 키울 수 있다고. 그러면서 나도 그랬다고. 그때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애 낳고 났을 때 이제 낳으려고 할 때 분만실 있을래 말래 이 장면 보고 내 전 남편은 보고 도망갔다. 내가 이거 낳는 거 보고. 그때 두 번째로 나오는 건데 초음파 사진 그러니까 마크랑도 안 되고 잭한테서도 도망 나오고 그러니까 잭이 내 애가 아니면 같이 그건 얘기가 다르지 했더니 집을 나서서 차에 한번 치일 뻔하고 빵빵한 길을 건너서 마크에게 가려고 했는데 마크가 전철하게 있는 걸 보고 그 다음 장면일 거야 아마. 혼자 이제 곧 만사 9개월 넘었는데 의사랑 브리짓만 있어요.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의사가 아빠 없어도 애 낳을 수 있다고. 키울 수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구나.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구나.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궁극의 커플이 이루어지는 걸로 끝내고 심지어 그 애가 얘고 잭의 애가 아니야. 근데 마지막까지도 헷갈리게 하려고 잭의 품에 애를 안겨놨어. 그쵸. 그러니까 요런 게 장르의 틀 안에서 아직 못 벗어났구나. 마무리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전형적으로 의도하고 만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 직전 순간까지 누구 아들일까? 그러니까 계속 고민됐던 걸 보면 뭐 충분히 딱 작용하도록 통했죠. 통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연출은 잘했죠. 당연히 나는 마크 다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아니면 너무 꼬이잖아. 누굴까 그러면서 이제 보긴 했거든요. 그렇죠. 전 꼬이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럼 브리짓 존스 시리즈가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니까. 나도 1편은 되게 재미가 왔는데 2편은 애 혼자 키울 수 있어, 낳을 수 있어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마무리는 전형적인 당연히 원래 그렇게 공주님 왕자님 얘기가 돼야 되니까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맞아. 마무리로는 살아났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맞아. 그리고 마지막 대사에서 좀 상처받았어. 그래서 약간 공허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왜요? 이쯤 되면 내가 좀 뻐겨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애를 다 안고 혼자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나 지금 뻐기는 거 맞다고 관객들한테 이쯤 되면 좀 뻐겨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축복해주러 온 하객들과 함께 되게 아름다운 웨딩 수 있고 정말 훈훈한 남자 둘이 걸어가는 걸 보면서 자기 아들을 다 안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뭔가 좀 그래 니 잘났다. 원래 너 나랑 같은 레벨 아니었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보면 굉장한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겠네. 나랑 비슷한 줄 알았던
이 기집애가. 브리티시. 다 가졌어. 심지어 맞아. 내가 그걸 심지어 느꼈는데. 억만장자 친구까지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용기를 하지 않을까? 아, 그럼 다행인데. 그쵸.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완전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응. 진짜 힘을 얻거나. 결국 꿈과 희망을 주는 영화예요. 근데, 그래, 결국 영화지. 난 아니야. 이러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 제가 자, 그랬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흥행 성적은 뭐 전작들에는 그렇게 미치지 못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뭐 예전에 나름대로 풋풋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봤다면 네. 뭐 워킹 타이틀의 여러 공식들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네. 네.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사실 저는 르네 젤리거 연기하는 걸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일단 영화상에서. 야, 웃을 때는 근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그 연기를 어쨌든 되게 단면만 있는 캐릭터임에도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하더라고요. 몇몇 장면에서 연기 참 잘하더라 정말. 쌀로 밥한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우리 누나 연기 잘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면서 진짜 아주머니가 이제 네. 되셔가지고 네. 그 예전에 그 톰 크루즈하고 나와서 제리 맥과이어. 한때가 진짜 참 그때 그때가 정말 와 언제입니까 그때? 야 그때도 그쵸. 20년 전이잖아요? 네. 그쵸.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이죠. 네. 그냥 뭐 그쵸. 그때 그때가 진짜 근데 그때 느낌이 몇몇 부분에서 나더라고요. 아직도 왜 웃을 때 그 느낌이 네. 아 참 곱게 잘 늙으셨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최고는 그 뻘쭘해 하는 연기가 최고인 것 네. 같아요. 좋은데 막 좋은 내색 감추려고 막 이러면. 그리고 민망한데 쪽팔린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네. 연기 뭐 이런 거. 아 공식이죠, 진짜 공식. 연기 잘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약간 룰을 좀 바꿀까 합니다. 한 주에 2개씩 영화 보고 얘기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오늘 같은 이 삑사리가 발생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집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뭐 나름대로 또 저희가 또 그냥 이것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2개 영화를 챙겨보고 나름대로 얘기할 걸 또 계속 챙겨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준비하겠거니 하고 왔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이유로 될 수 있겠다. 구독자 5,000명 달성 기념 개편. 참 잘 갖다 붙인다. 이 명분이 중요한데. 팟빵에서는 이제 5,000명이 넘었고 네. 저희가 이제 아이폰까지 합치면 그래도 한 10,0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서 비율이 비슷하더라고요. 한 10,000명 이상은 되니까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제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봉 영화 중에 꼭 다뤄야 될 만한 영화는 한 편 하고요. 한편 좀 길게 파고. 그리고 다른 한 편은 이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황대리 추천 영화, 배 감독 추천 영화, 김프로 추천 영화 해가지고 그거는 뭐 개봉작이 될 수도 있고 뭐 재개봉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오래된 그냥 옛날 영화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주셨던 분들도 계시긴 했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개봉 영화 중에 챙겨볼 만한 거 하나 그리고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추천해줄 영화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드리기로 하고요. 뭐 저희한테 다양한 의견 시네마스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주셔도 좋고 뭐 팟빵 게시판에 오셔서 해주셔도 좋고요. 뭐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최대한 저희 입맛에 맞는 대로 저희 마음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팟빵에서 후원하지 마시고 저희 후원 계좌를 만들었으니까 후원 계좌에다 직접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요긴하게 요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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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